예,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힘들어도 그래도 어드바이저님 그 표정을 보면 예, 없던 힘도 좀 납니다. 좀 이런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황매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는 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어떤 금리 이슈 얘기하면서도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깐 했는데요. 좀 이 맥점 키워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그 투자 구간이었죠. 예.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조정을 지수하고 종목하고 두 가지 꼭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지수는 공매도를 빌미로 해서 이격 조정이 일어났다. 또 이제 종목에서는 경기 민감주하고 성장주하고 시소 장세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왜 이격 조정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그동안 상승폭이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격 조정에서 61선을 지지하는 그 흐름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음봉 5개 다음에 120선까지 지지했거든요. 그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고 저점 대비 17% 오르다 보니까 이격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공매도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 공매도가 집중된 게 바로 성장주였단 말이에요. 성장주에서 대표적으로 바이오에서 대장인 셀트리온을 끕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면서 하락 구간에서 지난 이제 전 거래일은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캔들의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 구간에서 장대 음선, 장대 양봉이 나고 이격이 과다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추세 반전이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역시 탑픽인 포스코 케미칼도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게 뭐 제가 이제 테이픽스 황매기 저점 잡아서 2시 반 황매기 코너에서 소개시켰던 동안 106% 상승하고 서서히 지금 터닝 포인트에 나오고 있다. 동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보게 되면 눌림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격 조정이 계속 벌어질지. 근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계속 이제 금리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어린이날 휴일이라서 새벽 장 끝나고 미국 시장 보니까 앨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May have to. 그러니까 아마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립 서비스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성장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을 보는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크로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또 마이크로하게 볼 것이냐 그겁니다. 지금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여전히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러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주, 가치주 그 논리를 벗어나서 결국 키 맞추기 상승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반면에 작년에 성장주가 엄청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좀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뭐 코로나19 그런 해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하는데 결국 시소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에서 리턴 매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닥 차트를 보셨죠? 120에서 터닝하고 가고 있고 지금 나스닥도 7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음봉 7개 주고 있는데 보통 음봉 7개 좀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황매기가 바로 그겁니다. 많이 오르는 종목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과 반대편에 서서 저점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매기 코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제 그 다른 시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유명하느냐? 그동안 바이오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의 바이오, 그다음에 또 신규 선혈도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관심에 두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여기만 보지 마시고 또 기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적거나 그 이제 공매도 타겟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가 됐지만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종목들,
거기에 또 가치주도 있을 겁니까? 그 적절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낙폭이 과하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성장주로의 리턴 매치 얘기를 해주셨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좀 이전에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최고가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낸 겁니다. 만약에 최고가 부근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다만 아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으로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업데이트 해주시죠. 예, 뭐 수익도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제시한 가격에서. 예. 뭐 지수가 급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황매기 종목들은 나쁘지 방어를 않았다. 해줬죠. 예. 그렇게 AS를 해드릴게요. 국도학은 제가 지난 시간에 금호 석유에 이어서 좋게 보는 종목이다. FC에서. 그래서 황미끼가 포착한 게 음봉 3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한 1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매력적인 구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난번 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아직도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8만 원 초반대에서 음봉 하나 정도 줄 때 매수해서 좀 길게 이건 롱텀으로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삭 엔지니어링을 그때 황미끼가 포착한 게 음봉 5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도지 캔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아침이었죠. 네. 아주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짭짤하게 이것도 한 20% 정도 상승했는데 황매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롱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은 장에서 20%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또 한번 매력 포인트에 왔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투자의 팁을 드린다라면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이게 노란색이 보이는 게 스타캐스틱 슬로우 그 보조 지표인데요. 노란색은 과매도권입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4에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물론 주가가 내릴 수도 있어요.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또 주가가 내렸고 이런 것들이 가격 메리트도 좀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세를 별로 못 줬는데 이 종목 역시 또 한 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것은 대략 22,000원대 오면 또한 매수하셔서 24,000~25,000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도화학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이삭 엔지니어링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 대비했을 때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매수 구간에서 한번 유효한 전략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받아봤고요. 황매끼가 포착한 탑3 종목은 또 어떤 걸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특히 성장주에서 낙폭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시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세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가치주로서 경기 민감주로서 롱통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좀 이렇게 숏텀, 그러니까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세 번째 역시 낙폭과대에서 중장기 다 볼 수, 단기 중기 다 볼 수 있는 종목. 예.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종목은 뭐냐? 저는 이제 그 화학 업종이 앞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미 금호 소개를 비롯해서 지난 시간에는 국도화학을 들고 나왔죠. 또 이번 시간은 바로 효성화학입니다. 자, 일단 효성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뭐 효성중공업 등이 있지만 그 세 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바로 그 이제 핵심 빅3인데요. 효성 TNC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섬유의 그 반도체라 있는 스판덱스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주 탑픽이고 시세가 엄청 좋아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그 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첨단 소재 예. 이거 탄소 섬유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철보다 이렇게 10배 정도 강하고 무게는 4분의 1 되고 예. 그러면서 수소 연료차 탱크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효성화학입니다. 그럼 효성화학 기업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PP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이것은 건설용이라든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사기 같은 거 쓰는 그 원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스크도 월드도 되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섬유 중간재가 있는데 그걸 TPA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NF3라고 해서 반도체 식각 같은 데 쓰이는 그 산불화 질소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만드는 특수 그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화학은 그 전방 산업에 필수적인데요.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더군다나 3월달 베트남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또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611억으로서 전분기 대비 204%,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393%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이미 실적이 나왔고요. 이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2분기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856억 정도로 달성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왜 황매기가 잡은 맥주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 계단식 상승 파도입니다. 상승 다음에 눌림, 상승 다음에 눌림. 이 눌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절하는 패턴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수급이 그만큼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나 펀더멘털이 되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5일하고 10일하고 좀 변곡을 이루고 있어요. 이격 중에 11선에 그치면서 그래서 여전히 좀 윗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거래일이 남았는데 통상 이런 캔들이 나오면 양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번 주에 누른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5주선이 이 윗방을 취하면서 좀 이렇게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단기 중기 다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2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47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33만 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에 이제 효성자 붙어 있으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수급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47만 원에 손절가 33만 원,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아까 단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낙폭 메리트를 갖춘 바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인데, 바로 이수앱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수 앱 지수는요, 이수그룹의 이수학 다 아시잖아요. 뭐 2차 전지도 포함되고 그 바이오 그 자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파이프라인 한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표적 항암제 ISU104 임상 시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솔리리스라 해서 복제약 ISU 뭐 이수 그걸 이제 이게 약자로 해서 이제 305 이것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회자가 되고 있죠. 뭐 스푸트니크 다 아시겠지만 그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탑픽은 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이거 위키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황미끼가 완전 바닥에서 포착해서 몇 번을 포착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지금 또 한 번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고점 대비 27%, 좀 가격 메리트도 만족했고, 음선을 굉장히 황미끼는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음선이 5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온 게 바로 이때도 음봉 5개 다음에 리바운딩이 났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 이제 크게 거래가 많지 않는 역전된 그 망치 음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느 정도 양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17,8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는 이 바로 이게 밴드 기준선 11선 저항인 한 2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은 16,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이수 앱지스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성격의 종목 준비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삭 엔지니어링 해서 그냥 그 다음에 급등 나왔었잖아요. 20% 정도.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서 낙폭 메리트가 있고 성장성인데 많이 내린 종목. 바로 엔시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엔시스 기업 내용부터 설명드리면요. 동사는 2차 전지, 머신, 비전 장비
비전 검사 장비 그런 업체입니다. 아까도 제가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컬이라든가 테이픽스라든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동화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재 쪽에 먼저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장비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게 NC스고요. 이 회사는 이 동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략 한 60%, 그다음에 삼성 SDI의 40% 정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굵직한 그런 소재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펀더멘탈에 뛰어난 종목을 저점이 잡는 거라는 그건 저희 주식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NC스가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동사는 공모가 19,000원이고요. 그때 경쟁률이 무려 2,574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핫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렸느냐? 바로 수급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때 이제 그 센세이션을 불을 일으키면서 고점이 44,000원이 됐습니다. 네. 근데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반토막이 날 때까지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느냐?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첫째는 흐름상 대부분 종목들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주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한 달이 됐는데요. 이게 4월 1일 날 성장됐으니까, 한 달 동안 보유해수 물량이 딱 140만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40만 주에 지레 겁먹고 계속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전 거래일에 외국인이 이것을 거의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서 음봉이 11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옵션에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물량이 다 나올까? 140만 주 보유해수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예. 또 다 들어가는 보장도 없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나왔으면 얼추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런 이제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런 차트나 저런 흐름일 경우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이제 좀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현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가 그러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제가 아까 이 종목을 단기, 중기 같이 보시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뭐냐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영농이 큰님,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 그만큼 역배열. 우리가 그때 3월 19일을 반추해 보십시오, 작년. 예. 막 코로나 그것 때문에 팬데믹 때 쫙 빠졌죠. 네네. 그때 잡으신 분들이 그때가 성공하는 투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의 어떤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편에 서고 펀더멘털에 좋은 종목이 이렇게 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수급을 참 펀더멘털에 이거는 수급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하는데 저는 이 종목을 그런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래서 가격 제가 제시해 드리면 이 역배율이고 이익도 많이 벌어지고 지금 오실레이터 6이니까요. 대략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21,000원 정도, 근데 목표가는 24,500원. 한 뭐 여기 밴드 기준선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효성화학과 이수 앱지스 그리고 NC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이 많이 내렸으니까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저는 또 한 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크호스로 올라갈 종목이 뭘까? 오늘 저희 무방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특히 황미끼가 잡아주는 그 맥점 비법까지 다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8시 반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좀 변동성도 커진 상황인데 오늘 유독 어드바이저님의 눈빛은 더 초롱초롱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전략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